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회차 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66페이지입니다. 네, 문제 1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투명한 경영, 2번 결산 작업의 단축, 3번 사이클 타임 감소, 4번 개별 업무 시스템 효율적 운영. 여러분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별 업무가 아니라 통합 업무죠. 그래서 ERP에 대한 설명 중에 개별 업무라고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A 회사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 한다. 성공적으로 ERP를 도입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번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필요하고요. 2번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 3번 업무 단위별 독립적 추진. 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단위로 한다. 그러면 옳은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네, 업무 단위별 추진은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부분입니다. 통합 업무 단위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기업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ERP 도입이 성공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확장된 ERP 시스템에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공급 사슬에서의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맞죠? 2번 정보 투명성을 통해 재고 수준 감소 및 재고 회전율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3번 공급 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활동 등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4번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SCM 내용이 아니라 CRM 내용이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에 관한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낮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보시면 IaaS 및 PaaS 활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 합니다. 3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로 ERP를 제공하는 걸 SaaS ERP라고 합니다. 4번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도입하려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죠. 2번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번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번 현 시점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한다. 예, 그렇지 않고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죠. 즉 개선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개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서로 상충하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 연결된 구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서로 상충한다라는 얘기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번 공정가치법과 취득원가법 서로 상충이 되죠. 2번 공사 진행 기준과 공사 완성 기준 네, 역시 상충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내용으로 본다면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는 부분은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공사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 공사 완성 기준은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반기 재무제표와 연차 재무제표. 네, 반기 재무제표는 적시성을 강조한 부분이죠.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 연차 재무제표는 신뢰성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럼 답은 4번. 실현주의, 발생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실현주의는 발생주의 개념 하에서 도출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본다라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현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표기해야 할 명칭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네, 재무제표에 일단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인지 기업명 쓰셔야죠. 그리고 보고통화와 금액의 단위,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을 기록하시는 부분입니다. 작성자명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네, 우리 1년을 기준으로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이 작은 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했었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객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합니다. (9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인해 발생한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네, 주식거래, 자본거래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 합리화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의 사례 중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네,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면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그럼 보기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1번, 축산농장에서 음식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닭. 네,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고 2번, 증권사가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네, 역시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 3번, 전자제품 판매회사가 고객 관리 목적. 고객 관리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뭐예요? 비품으로 유형자산이 됩니다. 재고자산이 아니라. 그럼 답은 3번이 되고요. 보기 4번,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기업이 개발 후 분양할 목적. 분양업이니까 분양할 목적이 영업활동 목적이죠. 즉 재고자산과 관계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구입한 토지, 네, 이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자산은 취득할 때 어때요? 취득 목적에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재고자산이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투자자산,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이면 뭐였어요?
유형자산이었죠. 네, 그래서 판매 목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4번은 분양업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분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고려의 2021년 임차료 회계자료이다.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에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단 월할 계산할 것. 2021년 10월 1일 1년분 임차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계하였다. 차변에 임차료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발생주에 의해서 결산일 때 어떻게 해요? 기간 미경과분을, 즉 비용을 내년도 차기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차기로 이연시켜야죠.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12분의 월할 계산이니까 12분의 지금 기간은 10월 1일 날 1년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년 9월 말까지. 그럼 9개월치가 기간 미경과분이 되죠. 네, 그럼 얼마가 돼요? 9만 원. 이거만큼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켜야죠. 그럼 대변에 임차료 비용 9만 원. 차변에는 선급 임차료 해서 자산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얘가 반대로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1년분 임차료를 현금을 지급 시에 이분을 선급 임차료 하셨다라면 선급 임차료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하셨다라면 결산 시는 어떻게 돼요? 기간 경과분을 계산하셔야죠. 네, 그래서 결산 시에는 이 경우에는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는 어떻게 돼요? 12만 원 곱하기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 하면 3만 원. 그럼 이거만큼을 차변에 임차료 비용, 대변에 선급 임차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시작을 뭘로 하셨느냐에 따라 결산 수정 분계를 올바르게 한다라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우리 문제처럼 하셔도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비용은 3만 원, 재무상태표의 선급 임차료는 9만 원. 이렇게 하셔도 네,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비용은 3만 원, 선급 임차료, 재무상태표의 선급 임차료는 9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지출시 분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보여드렸고 지금 이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네, 본 문제는 기출문제 오류로 인하여 생산성 본부에서 삭제 처리한 부분으로서 저자분이 직접 추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 생산성의 자본 변동 내용이다. 최종 소각 시점에서의 감자 차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면 2021년 5월 유통 주식 400주 액면가 5,000원입니다. 이것을 주당 4,500원에 현금 매입해서 소각. 그럼 자본을 없애시는 거잖아요. 감자하시는 겁니다. 그럼 차변의 자본금은 액면가 4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200만 원. 그런데 실제 현금 지급은 주당 4,500원. 그럼 400주 곱하기 4,500원 하면 180만 원이고요. 그래서 주당 500원인 20만 원이 감자 차익이 됩니다. 네, 이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었죠. 네, 그리고 2021년 7월. 네, 우리 연속된 부분이죠. 7월 부분에 유통주식 300주 액면가 5,000원 이것을 주당 이번에는 6,000원에 현금 매입하여 소각. 역시 감자하는 중이니까 차변의 자본금은 300주 곱하기 주당 액면가 5,000원에서 150만 원.
그런데 현금은 300조 곱하기 6,000원에서 180만 원. 그럼 얼마 차이 나요? 30만 원 차이 나는데 우리 감자 차익인 자본잉여금, 즉 자본잉여금인 감자 차익과 자본 조정인 감자 차손은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상계 부분이었죠. 서로 상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장부에 감자 차익이 20만 원 있으니까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감자 차익을 없애고 그럼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10만 원이 차변의 감자 차손에서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최종 소각 시점의 감자 차손익은 어떻게 돼요? 감자 차손 10만 원 남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3번도요. 기출문제 오류로 인하여 생산성 본부에서 삭제한 부분인데 저자분이 추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요거 틀렸죠? 어떻게 돼요? 단기매매 증권이나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뭘로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 네, 만기보유와 매도 가능 증권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 내용 2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 증권, 단기매매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네, 우리 요 유가증권은 이제 채무증권을 취득했을 때 얘기입니다. 3번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4번 단기매매 증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네,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물가 상승 시 소유 경영자 입장에서 이익이 과소 계상되면서 법인세 현금 유출을 적게 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경우에 이익이 과소 계상되려면 매출액은 일정한데 매출 원가가 크면 이익이 과소 계상되겠죠. 네,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것이 이익이죠. 이때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돼요? 기초 재고액에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네, 여기서 기말 재고액을 빼면 되죠. 그럼 물가가 상승 중일 때 기말 재고가 커지면 앞에 마이너스죠. 매출 원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고요? 이익은 커지죠. 반대로 기말 재고가 줄어들면 기말 재고가 작게 계상이 되면 빼는 값이 작으니까 매출 원가 크게 되고 매출 원가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이익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계상되면서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는 얘기는 기말 재고를 작게 평가해야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기말 재고로 남기고 네, 이쪽이 뭐 되면 돼요? 매출 원가가 되면 되죠. 그럼 무슨 방법을 써야겠어요? 네, 여기 거 가장 최근에 게 팔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후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익이 과소 계상되면 법인세도 적게 지금 내게 되는 부분이죠. 법인세 부담도 작아지는 부분.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의 설명의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의 이름은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즉 자산의 한 가지로서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하였을 경우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이거 뭐예요? 임차보증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답은 임차보증금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은 주식회사 미래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통화 등의 내역이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으로 표시될 금액은 얼마인가? 네, 여기서 보면 보통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지하철 공채인데 취득시 만기가 90일, 3개월 이내니까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주식회사 고려가 발행한 어음은 아니죠. 그리고 신라의 발행 주식도 아니고 자기압 수표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표 아니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다 더하시면 되죠. 네, 우리 시험장에 가실 땐 꼭 계산기 챙겨가십시오라고 했고요. 암산하셔도 되지만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계산기로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70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70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무릉의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계장치 취득은 2018년 1월 1일 날 500만 원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럼 취득일 때 차변에 기계장치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그리고 기계장치 처분일은 처분 가액은 250만 원이고 처분은 2021년 4월 30일 날 합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각각 5년과 취득원가의 10%. 취득원가의 10%면 50만 원인가요? 네,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그럼 정해법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이것을 내용 연수로 나누죠. 네,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나요? 500만 원에서 50만 원 잔존가치를 빼면 450만 원. 이것을 내용 연수 5년으로 나눕니다. 네, 450만 원 나누기 5년 하시면 90만 원. 그럼 2018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2018년에 90만 원. 2019년에 90만 원. 2020년에 90만 원. 그리고 2021년 4월 30일에 처분하면 4월까지 사용하셨죠? 우리 감가상각은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월할 상각이니까 처분 시점까지는 4개월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90만 원 곱하기 12분의 4. 네, 하시면 3분의 1인 거죠? 그럼 30만 원이네요. 그럼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네,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30만 원을 더하시면 되죠. 네, 하시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처분 시점까지 네, 이때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될 거예요? 300만 원. 그럼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은 장부가는 500만 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200만 원을 제하면 200만 원이 장부가입니다. 그럼 200만 원을 얼마에 처분하셨어요? 250만 원에 처분하셨습니다. 그럼 차이가 50만 원 처분 이익이 되죠? 그래서 답은 처분 이익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특정 재화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되는 개별 소비세이다. 네, 이것이 적절하지 않네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2번 과세 대상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할 때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수취합니다. 3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일정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4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 시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공급하고 사업자가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해요? 최종 소비자. 근데 부가가치세 납세무자는 사업자죠.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문제요. 다음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 적절한 것은? 가,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네,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그것의 신고 기한은 언제요? 다음 달 25일까지죠. 그러면 내년, 네, 익년 1월 25일까지. 그리고 법인세. 영리내국법인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익년 3월 31일. 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익년 1월 25일과 법인세는 익년 3월 31일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화의 범위에 어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어음의 발행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 어음이나 수표 같은 화폐 대용증권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네, 우리 법인세는 포괄주의이고요. 정부 부가제도가 아니라 신고납부제도입니다. 네, 정부 부가제도가 아니라 신고납부제도. 그리고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네, 10%, 20%, 22%, 25% 이렇게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성격이고요. 그래서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하는 부분이죠.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그냥 우리는 개인소득세인데 줄여서 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필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서류이다. 다음 중 필수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법인세 신고하실 때 필수 첨부 서류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이고 거기에 세무조정계산서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조정 계산서의 부속 서류로서 임의적 첨부 서류입니다. 필수적 첨부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요. 소득 처분은 세무조정 항목에 대하여 소득의 기속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정 항목에 대하여 추가 작업으로 소득의 기속을 구분해야만 하는 목적이 되는 기본 이유로 적절한 것은 네, 그건 뭐예요? 조세 부담자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즉 누구에게 기속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기속자에게서 우리는 과세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1번 조세 부담자 결정 부분입니다. 2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출 과정 중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네, 설명 중 가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를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부가가치세의 가는 공급가액이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가에 포함된다. 이거 뭐예요? 과세 표준 얘기하는 거죠.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고요. 이때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 또 매출 환입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25번이요. 다음은 법인세 총칙에 대한 용어 설명이다. 이 중 가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를 기술하시오. 1번 법인세에서 기간 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일정한 기간을 가라고 한다. 당해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 기간을 가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각 과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 뭐였어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우리는 사업연도라고 하고 이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답은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1번 가는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즉 수익 마이너스 비용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회계상 입금 및 송금가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2번 가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작성한다. 무엇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세무조정을 설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세무조정입니다. 27번 비행기 제조기업인 주생산성 항공의 원가액의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제조 원가를 분류하였다. 가장 적절한 분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1번 비행기 앞바퀴 직접 재료비. 맞죠? 장갑이나 나사 등 소모성 비품은 간접 재료비가 될 거고요. 비행기 제조 전문 기술자의 임금은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런데 공장 내에 의무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급여는 직접 노무비가 아니라 간접 노무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표시되죠.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는 이걸 축소한 게 그 제공품 티계정과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표시되죠. 그다음에 제공품 계정을 펼쳐놓은 보고서에 해당이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원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이며 주요 재무제표에 해당이 된다.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 1번 인스턴트 쇠고기 통조림을 대량 생산하는 식품 가공업은 개별 원가 계산보다는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합니다.
2번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만 유조선을 제조하는 조선업. 네, 이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죠.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이죠. 답은 2번. 보기 3, 4. 최신형 스마트폰을 대량 생산하는 전자제품 제조업. 4번. 사무용품인 계산기를 대량 생산하는 문구 제조업. 네,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네, 보시면 대량 생산하는 부분은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고요.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소량 주문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주 생산성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다음 보기는 원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 생산성의 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금액만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의 예상액을 예정 배부 기준, 예정 조업도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네,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네,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315만 원인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5만 원 과대 배부란 얘기는 실제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35만 원 더 많았다란 얘기죠. 그럼 315만 원보다 35만 원이 더 많으면 얼마가 돼요? 3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해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그럼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부분에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예정 배부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고 실제 배부 기준은 실제 직접 노무 시간 7,000시간이죠. 네, 그럼 350만 원을 7,000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네, 하시면 500. 시간당 500원. 그래서 답은 50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구하실 수가 있죠. 31번. 다음의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당해 회계자료 일부분이다. 주 생산성의 당해 안전 한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단 100분율 %로 표시할 것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 한계율은 어떻게 구해요? 네, 안전 한계율은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럼 우리 주어진 보기 자료를 가지고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을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헌이익이 되고요.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기에 매출액이 200만 원이라고 주어졌고요. 변동비 주지 않았지만 공헌 이익률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헌 이익률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공헌 이익을 뭘로 나눠요? 매출액으로 나누고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그럼 공헌 이익은 매출액의 공헌 이익률 곱하시면 되죠. 네, 그럼 매출액의 공헌 이익률 40% 곱하시면 얼마예요? 80만 원. 네, 200만 원 곱하기 40% 하시면 네, 80만 원. 거기에 고정비 얼마요? 60만 원. 그럼 영업이익은 20만 원. 그럼 안전 한계율은 영업이익 20만 원을 공헌이익 80만 원으로 나눈 거고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20만원 나누기 80. 네, 하시면 2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25%가 답이 되는 거죠. 네, 문제 32번입니다. 다음의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단기 판매 관련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 생산성이 법인세 차감 후 목표 이익이 6만원. 이것을 얻기 위한 목표 달성 판매 수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역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입니다. 여기에서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이고요. 네, 이 영업이익은 세전이익인데 지금 법인세 차감 후 목표이익, 즉 여기서 법인세 뺀 금액이 6만 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세전이익으로 돌리려면 네, 우리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법인세 빼서 네,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 건데 세후 이익이 되는 건데 요 세후 이익이 6만 원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가 몇 프로인데요? 법인세는 네, 40%. 즉 영업이익의 40%가 법인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이 세전 영업이익이 되려면 이 6만 원을 1- 법인세율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러면 6만 원 나누기 1- 법인세 40%. 그럼 60%로 나눠야 되네요. 네, 그럼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됩니다. 네, 보시면 10만 원에 40% 4만 원. 10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6만 원 되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돌릴 때 어떻게 해요? 나누기 1- 법인세율.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개당 1,000원입니다. 그럼 우리 수량 구하는 거니까 1,000 곱하기 수량을 Q라고 할게요. 변동비는 단위당 600원. 그럼 공원이익은 400Q가 되죠. 이때 총 고정비 1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400Q에서 10만 원을 뺐더니 1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Q가 얼마면 돼요? 20만 원이면 되죠? 네, 따라서 Q는 20만 원 나누기 400. 20만 원 나누기 400 하시면 500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세후 법인세 차감 후 목표이익 6만 원을 얻으려면 네, 목표 달성 판매 수량은 몇 개요? 500개가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4회차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1년 4회차 기출문제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104번 김은찬 사원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473페이지입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중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서 보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네, 여기에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오시면 되고요. 조회 구분은 회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등록된 고정자산은 월할 상각으로 계산한다. 등록자산 상각 방법은 2번 월할 상각 맞고요. 2번 전표 입력 시 입금 출금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가 불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하실 때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거래처 등록 시 거래처 코드는 5자리로 자동 부여된다. 여기 보시면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가 5자리 되어 있고요.
보기 4번 전표 입력 시 관리 항목의 사용 부서별로 예산을 통제한다. 보시면 1번 사용 부서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에 2번이 옳지 않죠?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입력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승인 전표의 상태를 미결로 변경할 수 없는 사원은 미결로 변경하시려면 전표 승인 해제 메뉴를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들어오시고 모듈 구분을 회계 관리로 놓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기에 김은찬, 변송민, 최수화, 최영서가 있는데 아예 누가 없어요? 최수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없다라는 얘기는 사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사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ERP 사용 여부를 불허한 경우입니다. 네,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사원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최수화는 퇴사해서 사용자 여부가 불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전표 승인 해제 프로그램 자체를 ERP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죠. 네, 그럼 답은 3번 최수화가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지금 김은찬 전표 승인 해제 메뉴 사용 권한 있고요. 최영서 전표 승인 해제, 변송민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미결로 변경할 수 없는 사원은 최수화입니다. 문제 3번이요.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계정 과목 등록 메뉴를 보시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 메뉴 들어오시고요. 1번 10800 외상매출금 계정 10800 외상매출금 계정은 거래처별로 이월하도록 설정하였다. 네,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네요. 화면 분할해서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거래처로 어떻게 해요? 거래처별로 이월하도록 선택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2번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판매관리비 펼쳐보시면 811번 복리후생비 이 부분인데 지금 보기에서는 세분화해서 세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세목 관리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면 3번 여러 계정의 증빙 필수 입력 여부를 일괄로 변경할 경우 일괄 설정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네, 여기 일괄 설정 버튼을 눌러서 증빙 필수 입력 값을 변경하실 수가 일괄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81300 접대비 이 계정은 전표 입력 시 증빙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빙 필수 입력 여부를 차대변 필수로 설정하였다. 맞죠? 그래서 문제 3번에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지금 세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 4번이요.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L1 차량 번호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 더존 본점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차량 번호 40라의 0316 차량으로 지출한 판매관리비 계정 중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정은 무엇인가? 그럼 계정 과목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걸로 하시면 되죠. 811번 복리후생비부터 822번 차량 유지비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관리 항목 원장.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관리 항목 원장 들어오시고요. 계정 과목을 쭉 봐야 되니까 총괄 잔액 탭에서 봅니다. 그래야 계정 과목이 전부 보이죠. 네, 더존 본점이고 관리 항목은 L1 차량 번호. 그래서 F 눌러서 차량 번호. 관리 내역은 40라의 0316. 40라의 0316. 기간은 2021년 한 해 동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계정 과목은 81100부터
82200까지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정. 네, 증가된 금액이 가장 큰 거 찾으면 되죠. 뭐예요? 819번 지급 임차료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이요.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영은실업의 매출 후 2021년 1월 30일에 수취한 어음, 네, 어음번호 자가 2021-0130-001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받으려 한다. 아래 조건으로 할인받을 경우 할인료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 감옥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할인은 언제 하냐면 3월 31일. 할인율은 연 12% 월할 계산 매각거래로 처리한대요. 그러면 매각거래일 때 할인료는 개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럼 일단 1번,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네, 그럼 금액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돼요? 어음 금액에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12분의 네, 남아있는 기간 월수 해당 월수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받으럼 명세서 들어오시고 더존 본점이고 언제 수금하셨어요? 1월 30일 날 수금했습니다. 2021년 1월 30. 네, 해서 어음번호 맞죠? 자, 그럼 만기가 언제예요? 5월 30. 그런데 3월 31일 날 할인할 거랍니다. 네, 3월 31일 할인할 거면 남아있는 개월수는 2개월. 월할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어음 금액 얼마고요? 110만 원. 곱하기 할인율은 연 12%. 곱하기 월할 계산이니까 12분의 2. 하시면 얼마 계산돼요? 22,000원 계산되죠? 그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 22,000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김은찬 사원이 작성한 승인 전표 중 주식회사 더존 본점에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네, 이 문제 우리 앞에서도 풀었었죠. 예. 그럼 김은찬 사원이 작성한 걸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현금 출납장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결의 사원별 탭에서 조회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의 현금 출납장에서 결의 사원별 탭에서 네, 본점이고요. 기간은 1월 한 달 동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고 김은찬 사원입니다. 네, 했을 때 발생한 현금 출금액. 그러면 여기 출금의 월계 보시면 되죠. 월계 901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더존 본점에 2021년 10월 31일 발생한 판매관리비 중 지출금액이 큰 순서로 옳은 것은? 그럼 10월 31일 발생한 거니까 1계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의 1월계표에서 1계표 탭에서 기간은 날짜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조회하셔서 판매관리비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금액이 큰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출금액 보시면 여비교통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차량 유지비 그 다음이 복리후생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순서는 네, 4번이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2021년 9월 30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U-2021-0930입니다. 이것을 2021년 12월 31일에 주식 3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했을 때 본 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단 처분 시 수수료는 5만 원이다. 네, 이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 가감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처분 금액은 한 주당 13,000원인 거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장부 금액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어디에서? 프로그램의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보시면 유가증권 명세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유가증권 명세서 탭에서 보시면 기표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에 매입한 했으니까 굳이 1월 1일부터 안 해도 되네요. 2021년 9월 30일부터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네, 했을 때 지금 300주 되어 있고요. 300주 되어 있고 장부가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주당 얼마란 얘기예요? 한 주당 10,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3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한대. 그럼 있는 300주 다 지금 증권번호 확인됐고요. 300주 모두를 그럼 장부가액 300만 원 모두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는 거죠. 그럼 처분가액은 300주 곱하기 주당 13,000원 하시면 39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장부가액은 300만 원. 그럼 차이 얼마 나요? 90만 원 차이 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처분 시 수수료 5만 원은 빼야죠. 그래서 얼마가 85만 원이 처분 이익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보기 가볼게요. 네, 열린 메뉴 모두 닫고 가겠습니다. 네, 이익 85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2021년 3월 말 결산 시 미수금에 대해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월 말 결산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 금액, 미수금에 대한 금액을 찾아서 이 금액에 곱하기 2% 하시고 이 시점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금액 확인하러 가볼게요.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재무상태표 3월 말 결산이니까 2021년 3월 31일 하시고 미수금 금액이 얼마 있어요? 8,304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8,304만 6천원에 대손율 2%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얼마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33만 1,500원이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 계산해 볼게요. 8,304만 6천원에 곱하기 2%. 거기에서 33만 1,500원을 빼면 132만 9,420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미수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은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기를 보시면 지금 얼마가 요 계산된 금액이 132만 9,420원이었어요. 그럼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죠. 기타 채권이에요. 그럼 기타 채권은 뭘로?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132만 9,42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32만 9,420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여기 기타의 대손 상각비 보기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생산성 본부에 네, 이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은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답을 찾는다라면 금액을 보시고 찾으시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에서 1번을 정답으로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정확한 부분입니다. 네, 10번. 주 더존 본점은 결산 시 외화예금 통장의 외화 금액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한다. 2021년 12월 말 결산 시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외화 환산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외화예금 통장의 금액이, 외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전표정보관리에 외화 명세서를 들어가시고요. 날짜가 12월 말 결산시네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하시고 계정 과목은 네, 외화예금. 네, 하시면 외화가 얼마 있어요? 외화가 2,000달러가 있네요. 네, 이때 기준 환율이 12월 말 결산 시 기준 환율이 달러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얼마예요? 200만 원. 네, 장부가는 얼마고요? 210만 원. 근데 200만 원으로 환산된 거죠. 그러면 10만 원의 외화 환산 손실. 외화예금은 자산인데 자산 금액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이 됩니다. 네, 열린 메뉴 모두 닫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입니다. 네, 11번 2021년 주 더존 본점에서 사용된 판매 관리비 중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지출의 증가액이 가장 큰 계정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볼 겁니다. 프로그램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기간별 손익계산서. 네, 상반기, 하반기니까 반기별이고요. 더존 본점입니다. 그럼 조회하시고, 네, 판매관리비 쪽이에요.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직원급여부터 대손 상각비까지 있는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지출의 증가액이 가장 큰 계정. 그러면 증감액이라는 라인을 보시면 가장 큰 증가액은 네, 667만 314원. 계정은 보험료 계정입니다. 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주 더존 본점은 2021년 월별 현금 입출금 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주 더존 본점의 2021년 상반기 현금 지출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총계정 원장 들어가 보실 거예요. 네, 회계관리에 전표정보관리에 총계정 원장 들어가시고요. 네, 상반기 현금 지출액이 가장 큰 달이라고 했으니까 본점이고 월별 탭에서 볼게요. 그러면 상반기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계정 과목은 현금 지출액이니까 계정 과목은 현금. 네, 조회하셔서 지출액이 가장 큰 달, 지출하면 대변에 적으시죠? 그러면 대변의 가장 큰 금액은 어디예요? 6월 달이네요. 1210만 원으로. 그래서 가장 큰 달은 6월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주 더존 본점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의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의 전표정보관리에 채권 연령 분석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본점이고요. 채권 잔액 일자는 6월 말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이고요. 전개 월수는 6개월. 계정 과목은 FE 외상 매출금. 조회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보기 1번. 요거 좀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게끔 약간 수정을 해볼까요? 요렇게 하면 다 보이죠? 보기 1번. 미해수 외상 매출금이 가장 큰 거래처. 영은 실업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2021년 상반기 닭을 거래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없다. 지금 상반기에는 된 거 없죠? 조회기간 이전, 즉 2021년 1월 이전에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럼 2번도 맞고요. 3번 주제동. 거래처에서 미해수된 외상 매출금은 890만 원이 아니라 1억 3,457만 원입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죠. 보기 4번 마저 보시면 영은 실업. 거래처에서 1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모두 해소되었다. 여기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모두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당사는 2021년 1월 31일부로 2021년 1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로 편성된 회계팀 예산 금액 중 50만 원을 접대비 판매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하였다. 예산 전용 작업을 수행한 후 접대비 판매관리비의 1월 잔여 예산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합니다. 그럼 우리 예산 조정 입력을 하시고 예산 금액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예산관리에 예산 조정 입력 들어가시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이 예산 조정을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금액 중 접대비로 전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800번대. 날짜는 1월 31일부로 2021년 1월 31일부로 예산 전용이고요. 예산 전용 조정 과목은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조정 항목은 회계팀.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복리후생비 1월에서 어떻게 해요? 이 금액 중에서 50만 원을 접대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예실 대비 현황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 방식을 승인 집행으로 하시고 조회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수행한 후에 접대비 판매관리비의 1월 잔여 예산 금액. 그러면 접대비,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이 부분이고 1월의 잔여 예산은 예실 대비 금액이 1월의 잔여 금액이죠. 실행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 실적을 빼면 요 예실 대비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45만 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2021년 10월 3일 주 더존 지점은 하진테크에게 기계장치를 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면서 두립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로 결제하였다.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 후
네, 전표 입력 후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입건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전표 입력된 걸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보기 중에 선택한 답으로 채점을 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전표 입력 후라고 되어 있지만 입력하기 전에 수치 명세서 가서 확인하시고 이 금액에 대한 부분 네,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를 눌러서 네, 금액을 찾으셔도 됩니다. 세액에 대한 부분이니까 부가가치세는 20만 원.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전표 입력하지 않고 수치 명세서에서 조회해서 그 값에다가 20만 원 더한 금액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표 입력을 해서 조회한 다음에 금액을 찾아볼 겁니다. 네,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 수치 명세서 부분이고요. 네, 사업장은 더존 지점입니다. 기간은 2기 확정. 그럼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네, 했을 때 고정자산 매입분의 세액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진테크에서 기계장치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20만 원 있으면 더하면 50만 원. 그래서 답은 네, 2번이 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전표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해볼게요. 네, 회계관리의 전표정보관리의 전표 입력을 열어서 지점이고요. 네, 회계단위는 더존 지점. 날짜는 10월 3일. 네, 매입하신 거니까 5번 매입부가세 하시고 거래처는 하진테크. 네, 전표 유형은 매입전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세무 구분은 카드에 의한 매입이시죠. 그래서 F2 눌러서 27번 카드 매입하시고요. 네, 그럼 공급가액은 공급대가 220만 원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정자산 과표에서 F2 눌러서 기계장치. 네, 요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기계라고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200만 원. 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관련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하셔서 얘는 상품이 아니라 기계장치이고요. 네, 분계를 마무리해보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고 네, 두리카드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네, 부가세 대급금액 카드, 결제카드 선택 안 됐죠? 그래서 얘는 클릭해서 두리카드. 네, 이렇게 전표를 마무리하고요. 네, 적용은 그냥 생략할게요. 네, 그러신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에서 다시 불러올 겁니다. 네, 그럼 10월 3일이 추가돼서 고정자산 매입의 세액은 50만 원 이렇게 되죠? 네, 시간이 없는 경우는 어때요? 전표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유추하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네, 그래서 답은 똑같이 2번 50만 원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요. 주 더존 지점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에 작성될 수출재화의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수출실적 명세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네,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수출실적 명세서 부분이고요. 사업장은 2000번 더존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이고요. 불러오기 하시면 네, 불러왔어요.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였죠? 수출재화의 외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외화 금액은 통화코드 USD 달러 3만 달러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더존 지점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차량 운반구의 건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건 닫고요.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사업장은 2000번 더 좋은 지점이고요.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 네, 하시고 불러오기 해보시면 네, 차량 운반구의 건수, 차량 운반구 1건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주 더 좋은 지점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매출 내역 중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네, 사업장은 더 좋은 지점이고요. 그러면 네, 지금 과세 매출이니까 10일 과세 매출 부분이에요. 메인 매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정보관리에 메인 매출장 들어가시고요. 네, 지금 더 좋은 지점, 사업장은 더 좋은 지점이고 2기 예정에 대한 과세 매출 내역 중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그러면 거래처별에서 보면 되겠죠. 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기간은 2021년 2기 예정, 2021년 7월부터 네,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고요. 과세 매출이니까 출력 구분을 매출하시면 세무 구분, 과세 매출 선택하실 수 있죠. 11, 11. 네, 이렇게 조회하시면 네, 거래처별로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네, 지금 영은실업은 1억 700, 하진테크는 1억 6,500, 그 다음에 제동은 7,500, 상상유통은 8,300, 중원은 5,360, 디엔상사는 928만원, 네, 그리고 주민기재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아까 하진테크 1억 6,500만원으로 여기가 가장 크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하진테크입니다. 19번 주식회사 더 좋은 지점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거래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사유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얘는 불공제 내역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고요. 사업장은 어디요? 더 좋은 지점 2000번 사업장. 그리고 기간은 1기 확정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요.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얼마예요? 2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요. 주 더 좋은 지점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수취한 매입 계산서 매수.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시면 되죠.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계산서 합계표이고요. 사업장은 2000번 더 좋은 지점이고 기간은 2021년 2기 예정.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고 수취한 매입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구분은 매입으로 선택, 조회. 불러옵니다. 네, 그러면 매수 몇 매예요? 전체 매수 한 매네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주 더 좋은 본점은 2021년 9월 27일 제품 냉장고 한 대 원가 150만원, 시가 190만원을 대전시청에 기부하였다. 해당 전표 입력 후 20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제품이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네, 우리 이 부분 입력하지 않고 찾는 방법, 입력하고 찾는 방법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문제에서는 전표 입력 후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입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유추하셔도 됩니다. 네, 유추를 하시려면 제품이 타계정으로 대체된 부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12월 말일 기준으로. 그러면 기준으로 찾아서 타계정 금액에다가 무엇을요? 네, 원가 요만큼 150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도 하고 전표 입력하고 조회도 해보겠습니다. 네,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손익계산서. 네, 본점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더 좋은 본점이고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제품. 네, 여기 제품에 보시면 타계정 대체에 대한 내용 없죠? 그러면 우리 9월 27일 제품 냉장고 한 대 원가 150만 원이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거니까 답은 150만 원입니다. 그럼 전표 입력하고 찾아볼게요.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의 전표 입력 9월 27일 네, 차변의 기부금 대전시청 금액은 150만원 네, 하시고 대변의 제품 150만원 하시고 관리 항목에서 타계정 구분해서 타계정 대체 출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해 보시면 네, 여기 제품에 타계정으로 대책 150만원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고 아까 전표 입력하기 전에 금액 미리 확인해서 추가될 금액을 계산기 눌러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 150만원 되겠습니다. 네, 22번 주 더존 본점에 2021년 2분기에 사용된 제조원가 보고서의 제조 경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분기 기간별로 보셔야죠. 기간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결산재무제표 관리의 기간별 원가 보고서 네, 본점이고요. 지금 분기 부분이니까 분기별에서 그리고 2분기에 사용된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굳이 얘를 1, 4분기, 4, 4분기 할 필요 없죠. 2분기, 2분기 해서 조회하신 다음에 제조 경비 네, 제조 경비 얼마예요? 2,152만 원입니다. 네, 2번이 답이 되네요. 23번이요. 주 더존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다. 2021년 결산 시 제조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비품의 감가상각비 중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의 고정자산 관리의 감가상각비 현황 메뉴를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서 본점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보고서에 반영될 거면 500번대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네, 울산 공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울산 공장 선택하시고 2021년 결산시니까 기간은 1월부터 12월 해서 조회 하면 비품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비품의 감가상각비 얼마요? 19만 9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요. 당사는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제공품 금액이 2월되었다. 2월된 제공품 금액과 관련하여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가 보고서 들어가 볼게요. 회계관리에 결산재무제표 관리에 원가 보고서 들어가시는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2월된 부분을 얘기하니까 네, 요 날짜는 2021년 1월 1일자로 조회를 해볼까요?
네, 해서 보시면 2월 된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이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 기초 제공품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얼마예요? 240만 원. 그럼 1번에 2월 된 제공품 금액은 240만 원이다. 맞죠? 2번, 2월 된 제공품은 단기 제조 원가 보고서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기초 제공품 재고액으로 표시되는 거죠. 네, 답은 2번이네요. 옳지 않은 설명. 나머지 3, 4. 2월 된 제공품 금액이 증가하여도, 네, 이 금액이 증가해도 단기 제조 원가 보고서의 제조 경비는 동일하다. 네, 제조 경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죠. 4번, 2월 된 제공품 금액이 증가하여도 단기 제조 원가 보고서의 단기 총 제조 비용은 동일하다. 네, 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의 합입니다. 그럼 기초 제공품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동일하다. 맞죠? 그러면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말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 재고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여 제조 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다. 2021년 하반기에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공장은 어디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가 보고서 보시는데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회계관리의 결산재무제표 관리의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별 부분이 있죠. 네, 하반기에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공장. 그러면 네, 여기 본점에서 프로젝트는 전체를 체크하시고 기간은 하반기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시고 네, 복리후생비. 네,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지출한 공장입니다. 네, 화면 크게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지금 라인의 가장 큰 거 어디예요? 서울 공장이죠. 450만 원.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4회차 회계 1급 기출 실무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